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 춥죠? 네, 내일은 더 춥대요.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진이 나요? 실물이 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재밌는 강의가 될 것 같네요. 네, 시작이 좋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시작할까요? 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되려면 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재밌는 얘기를 딱딱하지 않게, 절대 수업 아니에요. 재밌게 이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결국 이제 디자이너가 뭐지? 디자이너 어떤 일을 하는 거지? 네. 혹은 패션 디자이너는 또 뭘까? 무슨 일을 할 걸까? 뭔가 어떻다라는 걸 여러분 다 연상을 하거나 예상을 하겠지만 좀 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해보고 들어보고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저 사람은 뭘 한 사람이지? 패션 디자이너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저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옷을 쭉 만들고 있고요. 디자인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옷을 디자인하고 디자이너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패션 공부는 저는 이제 일본에서 했어요. 일본에서 하고 한국에 와서 몇몇 회사에서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저 브랜드도 이제 만들어서 소울 컬렉션 아시죠? 소울 컬렉션을 통해서 이제 저 패션쇼를 하면서 저 옷을 좀 표현하고 데뷔를 시키다가 지금 이제 여러 제 브랜드 로릿이라는 브랜드로 한국과 이제 유럽 또 일본 등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기업들과 같이 이제 디렉터 일도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CJ E&M 패션 부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열심히 또 발랄하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면 제가 이렇게 뭔가 갖고 나왔잖아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질문에 이게 정답은 없어도 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까 해요. 자, 그 첫 번째. 여러분 컬렉션이란 말 많이 들었잖아요. 컬렉션. 네. 컬렉션이 뭘까요? 혹시 대답해 볼 수 있는 사람? 제일 먼저. 네? 그게 사전적 용어는 이제 컬렉션 한다 그러면 모으는 거죠. 근데 패션 분야에서 패션 분야에서 컬렉션 한다고 자신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옷을 많은 사람들한테 선보이는 맞아요.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이게 제가 이제 디자인하고 있는 잠실 바스키아라고 하는 골프 브랜드인데요. 여기에 자, 맨투맨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다시피 백이 하나밖에 없죠. 마지막 질문 다음 기회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자, 결국 컬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패션 디자이너가 다음 시즌에 자신이 발표할, 판매할, 보여줄 의상들을 모아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지만 모델에게 입혀서 런웨이 형식으로 패션쇼를 하는 거죠. 그게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컬렉션은 원래 여러분 잘 아시면 가장 최초로 생기고 가장 유명한 파리 컬렉션 들어보셨죠? 그리고 밀라노에서 열리는 밀라노 컬렉션, 런던 컬렉션, 뉴욕 컬렉션, 이게 전통적인 4대 컬렉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서 플러스 하나가 생겼는데 바로 서울 컬렉션. 여러분 가보신 적 있죠? 저기 동대문 DDP에서 하고 있는 서울 컬렉션이 정말 한류라고 그럴까요? K컬처가 이제 정말 위상이 높아져서 K-팝, 영화, 드라마, 음악, 그 다음에 패션까지 이제 세계인들이 한국의 패션을 주목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시대는 정말 K-패션이 훨씬 더 위상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컬렉션이라는 거는
패션 디자이너가 자신의 의상, 자신이 디자인 의상을 한 시즌 앞, 거의 1년 전이에요. 시기적으로는 1년 전에 발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진들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했었던, 저는 이제 2001년에 처음 패션쇼로 저를 데뷔를 했어요. 여러분 몇 년생이시죠? 2005년? 또 2004년? 네, 그랬군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저는 열심히 패션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패션쇼를 쭉 이제 해왔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패션쇼는 여러분 저기 서울역 알아요? 네, 서울역에 큰 이제 새로 지은 서울역도 있지만 그 옆에 되면 1920년에 만든 아주 오래된 구 서울역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최초로 제가 패션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가슴 벅찰 정도로 너무 멋있는 장면이 연출됐었고요. 패션쇼는 정말 관객들이 보이는 거는 멋있지만 그 백스테이지에서는 정말 전쟁통이에요. 완전 너무너무 막 정신없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쇼가 끝나면 정말 디자이너들은 정말 프레스를 받고 인터뷰를 하고 촬영을 하고 정말 모든 갈채와 또 혹은 또 비난도 받아요. 네, 그래서 정말 떨리는 그런 가슴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컬렉션은 디자이너들한테는 정말 월드컵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제 월드컵 봤죠?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정말 수개월 동안 준비하고 이랬던 것들을 정말 10분? 15분? 길면 20분 안에 다 보여줘야 되고 정말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 긴장 그 자체고 정말 쇼하기 전에는 리허설을 계속 하면서 꼼꼼히 정말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긴장감이 디자이너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기 나오는 저기 아저씨가 저거든요. 네. 별로 안 멋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그 컬렉션은 옷이 이제 의상이 중심이 되지만 요즘은 이제 그와 같이 나오게 되는 음악이랄까 아니면 그 무대의 어떤 특수한 효과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장소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DDP 한 군데서 하지만 파리 컬렉션이나 밀라노는 그 디자이너가 원하는 장소에서 다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느낌들을 주고 있어요. 런웨이는 디자이너도 긴장되지만 모델도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조하게 자기 순서를 막 기다리면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런웨이가요 한 20m, 25m 정도 길이에요. 근데 신인 모델들은 이렇게 딱 나와서 저기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숨을 못 쉬어요. 대부분 숨을 안 쉬고 걷습니다. 긴장해서. 근데 아주 그 프로 모델들은 자유롭게 숨도 쉬면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걸음걸이로 자기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출신 연기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시죠?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않고 걸음걸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컬렉션은 크게 이제 가을, 겨울 컬렉션, 봄, 여름 컬렉션 크게 두 시기로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가을, 겨울 로리엣 컬렉션이고요. 이렇게 이제 순번대로 이제 모델들이 나와서 런웨이를 멋지게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봄, 여름 컬렉션인데요. 뭔가 좀 화면이 좀 작아서 그런데 좀 낯익은 얼굴들이 좀 보이지 않나요? 아는 얼굴 없어요? 화면이 좀 작구나. 참 이렇게 하면 그쵸. 남주혁 보이고 장기용도 보이고 그죠? 아주 또릿또릿하고 열심히 잘했던 모델들입니다. 기용이랑 주혁이 아주 뭐 런웨이도 너무 멋있게 잘하고 막 걸음걸이로 디자이너가 원하는 그 옷의 느낌을 표현을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결국 이 친구들은 이제 정말 뭐 훌륭한 연기자들도 다 되었죠. 디자이너인데요. 디자이너는 결국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죠. 그럼 디자인은 뭘까요? 디자인은 뭐지? 그럼 여기서 좀 조금 마음 아픈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지금도 아프리카의 어떤 가난한 나라에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뭐 3살, 4살 이런 어린아이들이 7살 이런 아이들이 정말 하루에 수키로씩 걸어가서 이렇게 이런 물을 길러온다고 해요. 정말 그 물도 보면 정말 마실 수 없을 정도의 저런 물들을 정말 가축하고 같이 마시는 그런 참 힘든 삶을 사는 우리 인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슴 아픔을 아주 깊이 느낀 어떤 디자이너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혹시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네, 이건 큐 드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큐 드럼. 자,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산업 디자이너가 큐 드럼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끈을 연결해서 이걸 끌고 다니면 되게 편하게 그냥 쉽게 끌고 올 수도 있고 물도 많이 담을 수 있고 그들이 재밌게 이렇게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그럼 결국 디자이너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서 그들의 삶에 큰 유익을 준 거죠. 이게 디자인 아닐까요 싶어요. 이런 게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그 해슬리 나인 브릿지라고 하는 그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입니다. 정말 멋있죠. 이 클럽하우스를 건축한 사람이 반시게루라고 하는 일본 건축가인데 그 프리커츠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 건축가들에게만 주는 건축계의 이제 노벨상인데요. 그 상을 수상한 아주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멋있는 건축물을 디자인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난민들을 위해서 이런 트레 박스나 버려진 청이나 이런 폐품들을 이용해서 집을 만들어서 그 난민들의 수용소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디자인적인 발상이나 실력을 가지고 힘든 상황에 처진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이것도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 또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가서 이런 종이 파이프나 이런 천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줬어요. 정말 디자인이 뭔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뭔가 예쁘고 유익하게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디자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패션 디자이너는 뭘 해야 되죠? 이런 거예요. 어떤 영향을 우리가 좋은 영향을 줘야 될까? 이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옷을 입는 걸까요? 왜 옷을 입어서? 오늘 왜 그렇게 예쁜 하얀색 보아의 점퍼를 입고 왔어요? 정확한 답입니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원시 시대 때 추워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죠. 네.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뭐 추위, 그다음에 뭐 동물들의 공격 이런 거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다가 점점 사람들이 사회가 발달되고 국가가 생기고 그러면 신분이 생기잖아요. 그 신분이 생기면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어떤 그런 그 특정한 어떤 세력과 어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어떤 그런 그림에도 보면 신분에 따라 입고 있는 옷이 다 다른다는 것을 이제 보여지게 되고 그렇게 쭉 이제 발전해 오다가 정말 빅토리아 시대에는 정말 이 아름다움의 극치, 장식의 극치의 시대가 오죠. 그래서 이런 뭐 프릴이랄까 자수랄까 아마 여러분 아마 기회가 되면 런던의 어떤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저런 의상들을 직접 볼 수 있는데 정말 눈에 보기 아까울 정도로 뭔가 아름답게 자수가 잘 돼 있어요. 이런 귀족들은 이러한 옷들을 입고 다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점점 이제 패션이 이제 우리의 문화로 다가온 거고, 근데 뭔가 이 그림을 보면 이 여인분들이 너무 뭔가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 허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너무 짤막하게 들어가 있죠. 요즘은 뭐예요? 아름다움. 저 사람 멋있다, 예쁘다의 기준이 뭐죠? 대부분? 뭐 다리가 길다? 얼굴이 작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저 시대 때는 허리가 짤록해야지 된대요. 그래서 저 시대 때 사람들은 이제 안에 코르셋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저 코르셋은 본인이 못 매요. 하녀들이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끈을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꼭 본인이 입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귀족들만 그런 코르셋을 입었는데 저는 코르셋을 입고 아까 보여줬던 이런 의상들을 입고 일은 못하겠죠. 그죠? 저분들 우아하게 그냥 있어야 되는 그런 여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이제 1900년대가 와서 새로운 세상이 오고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예술이 새로운 사조가 많이 나타납니다. 생각도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들어봤죠. 세계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남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전쟁터로 전쟁하러 갔죠. 그럼 뭔가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일을 했겠어요? 여자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근데 이런 옷 입고 일은 못하겠죠. 간소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때부터 점점 여성의 옷이 간소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프랑스의 디자인인 폴 포아레라는 사람이 코르셋을 과감하게 없앱니다. 여성복에서. 이게 굉장히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던 허리 짤로 코르셋을 아예 벗기는 거예요. 엄청난 파괴죠. 그렇게 해서 현대 어떤 여성 패션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무드를 타고 아마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브랜드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샤넬이라는 우리 백화점 1층에 가면 다 있죠. 우리 어머니들, 이모, 언니들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샤넬은 저 가브리엘 코코 샤넬 여사가 이제 1900년 초에 만든 브랜드인데 그 전에 보였던 그런 의상과 지금 의상 너무나 다르죠. 투피스예요. 그 전엔 다 원피스였습니다. 그렇죠? 저 옷을 입고 일을 하기 너무 좋겠죠. 그죠? 재킷과 남자의 재킷, 그 다음에 짧은 스커트를 입고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편안한 니트 가디건, 저지 원피스 이런 옷들을 입혀서 좀 더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을 그게 더 멋있고 세련된 여성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렇게 그 샤넬의 트위드 이런 건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전쟁이 끝나고 다시 한번 여성스럽게 변화하자고 하는 크리스찬 디올이 나타나서 뭐 뉴룩이라고 하는 허리 짤룩한 그런 여성신을 다시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올의 디자이너였던 이브생 로랑이 독립을 해서 이제 더 세련된 정말 여자도 남자처럼 강하고 쿨하고 시크하고 멋있어야 돼 이러면서 턱시도를 입혔어요. 남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턱시도를 여성들에게 입혀서 스모킹 룩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열광의 그래서 파리 시크라는 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입센 로랑의 그런 그 멋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보여줬던 빅토리아 시대 때 그런 화려한 그런 코르셋을 입었던 여성과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우리의 여성 패션이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옷만 바뀌었나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여성들의 생각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남자의 소유물이고 우아하게 집에서 음식을 하거나 이런 일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투표권도 생기고 사회 일원으로서 남성을 리드하는 그런 여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패션 디자이너가 옷으로 패션으로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고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그 입센 로랭 룩이고요. 자, 남성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과거에만 해도 남자 옷은 굉장히 무겁고 딱딱하고 격식 있어야 되고 견고하고 이런 옷들, 영국의 그런 사빌로의 그런 테일러 수트와 같은 그런 옷들이었는데 이 조르지오 아르마니라는 브랜드 디자인을 들어봤죠. 이태리의 가장 대표적인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이 남성복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주 부드럽고 아주 가볍고 아주 하늘하늘하게 이태리 남부의 그런 따뜻하고 바람 솔솔 부는 해변가를 걸어 다니면 너무 잘 어울릴 듯한 그런 남성복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상이 바뀐 겁니다. 그전만 해도 위험 있고 무겁고 과묵하고 여러분 킹스맨 영화 봤죠? 거기에 나오는 그런 딱딱하고 완전 칼로 딱 썰어낸 듯한 그런 수트와 너무나 부드럽고 드레이프성 있고 하늘하늘한 이런 남성 수트를 만든 거예요. 샤넬은 결국 여성복에 남성상을 도입을 한 거고 아르마니는 남성복에 여성상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성도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하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또 하나의 모티브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꼼데기 악성이라든가 이런 일본 디자이너들이에요. 일본 디자이너들은 이미 일본은 아주 1900년 초부터 자포니즘이라고 그래서 일본의 예술 사조는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예술이나 그림 이런 걸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러한 것을 등에 업고 정말 일본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꼼데기 악송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전통 그 공예 뭐 염색이라든가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거를 패션 모티브로 만드는 이세미야케 다 들어보셨죠? 이런 브랜드들이 70년대, 80년대 전 유럽을 휩쓰는 그런 브랜드가 디자이너가 된 거죠. 지금도 뭐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이죠. 다들 지금 말씀드린 이 브랜드들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대략 샤넬은 1920년대에 만들어졌고 디올은 1930년대, 입생로랑은 1970년대, 60년대. 정말 세월이 굉장히 길죠. 그죠? 여러분 아마 할아버지 그 연령대 정도 되는 긴 세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입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디자인하면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과거에 샤넬을 입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돌아가시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 브랜드들은 좀 더 젊은 고객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어떤 변화를 줄까? 내부적으로 그냥 변화가 힘들고 뭔가 외부에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브랜드를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도입을 하는 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패션 디자이너랑 같으면서도 조금 달라요. 패션 디자이너는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의 나무를 가꾸고 그걸 정성스럽게 키우고 예쁘게 만드는 게 패션 디자이너의 일이라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그 나무들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큰 숲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조금 이해되나요? 어떤 브랜드가 있으면 정말 한 옷에 예쁘고 공을 들이고 이런 것들은 패션 디자인의 일이지만 그 브랜드 전체의 어떤 흐름과 어떤 무드와 이런 역할들을 가져가는 거,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이런 건 패션 디렉터의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패션 디렉터가 당연히 패션 디자이너를 해야지 패션 디렉터가 되겠죠. 예,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패션 디렉터의 시대가 지금은 왔어요. 예. 여기서 두 번째 질문, 퀴즈 질문 선물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남자분, 약간 손 모양 보니까 스님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자, 많이 남성분들이 다 아는 것 같아서, 자, 다시 한번 손 내리고, 손 들어주세요. 저기, 저분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자, 누구죠? 네, 맞습니다. 버질 아블로죠. 네. 자, 맞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작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패션계에 정말 큰 그 기대주가 이제 사라졌다고 패션계에서 굉장히 슬퍼했었죠. 버질 아블로는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오프화이트를 만든 정말 너무나도 세계에서 좋아했던 디자이너죠. 자, 그래서 그 뭐 정말 오래된 몇십 년, 100년, 70년, 80년 된 브랜드들이 노후해지고 좀 멋있지 않으니까 너무 낡았으니까 뭔가 새롭게 바꿔보자라고 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업을 해서 새롭게 변신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까요? 바로 에르메스가 그때 당시 정말 신인 디자이너였던 크리스토프 르메르를 데리고 와서 에르메스를 바꿉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약 르메르는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나와서 자신의 브랜드 르메르 아시죠? 요즘 다들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르메르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이 신발 트리플 S라든가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발렌시아가가 그 전만 해도 정말 낡고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래요? 너무 좀 그런 오래된 느낌의 브랜드였는데 덴나 가서 완전히 저렇게 스트리트 브랜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시들하지만 정말 발렌시아가의 변신은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그다음 뭐 금찌라고 그러죠. 구찌가 아니라. 요즘 뭐 여러분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런 게 가까운 데서 가보면 줄 서서 이렇게 막 못 들어가죠. 그래서 구찌가 정말 다 죽어가다가 미켈레가 완전히 새롭게 변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식적이고 레트로 무드에 저런 과감한 그런 막 뱀이 막 걸려 있고 나비가 있지 않나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조시로운데 그걸 너무너무 열광하는 우리의 좀 레트로한 무드가 있겠고요. 맨 처음에 나왔던 바로 이제 버질 아블로입니다. 그러니까 오프화이트를 성공시키고 그거를 힘입어서 이제 루이비통의 디렉터가 되죠. 그래서 몇 번의 성공적인 쇼를 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작년에 세상을 떠났던 그런 버질 아블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쭉 디자이너들의 이제 과거도 쭉 이렇게 세웠고,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디자이너가 될까요? 이게 이제 오늘의 궁극적인 이제 문제겠죠. 근데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되려면 정답은 너무 명쾌합니다.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참 쉽죠? 근데 진짜 어렵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거북이와 토끼. 이거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이겨요? 여기서? 토끼요? 요즘 바뀌었나? 자,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기. 언제 내가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가 지금 나이를 한번 맞춰봐요. 제가 몇 살 정도 되고 그래요? 네? 제가 2001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 아마 초등학교 때 데뷔를 했나 봐요. 그렇죠? 네.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도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한 10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실력 있는 디자이너라는 거에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짧은 시간, 1년, 2년 혹은 10년 안에 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흔히 요즘 정보를 보면 20 몇 살에 성공하고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브랜드에서 몇 억을 벌고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걸 보고 그냥 넘기세요. 그런 사람은 만에 한 명, 천에 한 명. 근데 결국 그 사람도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 내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왔던 샤넬에서부터 디올, 입센로랑 이런 모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의 자리가 왔는지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언제에 가장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럼 그때까지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면 되겠다. 이건 큰 계획을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10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업계에서 실력 있는 디자이너다라고 얘기를 들으려면 한 40, 40분 돼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거예요. 여러분, 폴 스미스라는 디자이너 아세요? 알죠? 영국을 정말 대표하는 디자이너인데 제가 그분한테 수업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가 딱 여러분들보다 한 5살 정도 많을 때 제가 패션 공부를 할 때 그분한테 수업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미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였고 이런 강의가 있었어요. 제 학교에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디자인은 너희들 거 아니야. 흉내내는 거야. 다른 사람 건 너희들이 흉내내는 거지 너희들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디자인한 건데 왜 내 게 아니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40이 되고 디자이너 일을 할 때
그때 폴 선생님이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그때 이해가 됐어요. 아, 지금까지는 내가 흉내를 냈구나. 멋있는 거 그냥 흉내 냈었구나. 내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면서 자기 걸 가졌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그냥 이런 얘기를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산, 정말 멋있는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전망도 좋고 거기는 정말 맛있는 과일도 있고 공기도 좋고 거기는 정말 유토피아와 같은 그냥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에요. 그 산 꼭대기를 가고 싶은데 올라가는데 너무나 산이 높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빨리 올라갈 것 같지만 조금 올라가다 다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산 꼭대기 가는 방법은 산에 있는 것들을 즐기면 돼요. 올라가면서 이런 나무도 있네, 이런 계곡도 있네, 이런 풀도 있구나, 이런 새도 있네.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서 천천히 즐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안 지치고요. 금방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정상만 보고 달려가면요, 정상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금방 지칩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거북이처럼 전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패션 한다고 해서 패션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영양실조가 돼요. 패션 이외의 여러 분야, 이 세상의 모든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 음악, 문학, 뭐 예술, 뭐 스포츠, 뭐 연예인도 좋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비타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나 뭔가 발상이 있을 때 거기서 다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친구를 사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음악을 하는 친구, 그림 그리는 친구, 스포츠 선수, 뭐 동네 뭐 불량배까지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친구가 되고 그 친구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패션 한다고 나는 패션만 볼 거야, 패션쇼만 볼 거야, 이런 거는 정말로 빈약하고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에 관심과 궁금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외국어예요. 외국어. 제가 지금까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영어 공부 안 한 거.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막 시험도 싫었고 관심도 없었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 옷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고객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옷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도 이미 그렇잖아요. 글로벌 네트워크고 온라인으로 다 전 세계 다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소통해야 되고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들에게 어필해야 돼요. 할 때마다 뭐 이렇게 구글 번역해서 할 거예요? 뭐 통역사 데리고 다니면서 할 거예요? 그런 거 안 되거든요. 그들이 왜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구매에 맞는 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과 바로바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거는 학교 성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건 영어겠죠. 영어는 당연하고 하나 더 해야 돼요. 좀. 뭐가 됐든 간에 뭐 불어를 하든 뭐 중국어를 하든 뭐 스페인어를 하든 최소한 2개국 정도. 제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뭐 디자이너들이나 이렇게 특히 유럽이나 이런 애들 얘기해 보면 걔네들 보통 2개국, 3개국 해요. 그냥. 그들 이제 어차피 영어권의 어떤 그런 문화다 보니까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 이태리 친구도 있고 프렌치도 있고 다 친구예요. 영어도 얘기하고 불어도 얘기하고. 근데 한국인들은 조용히 그냥 있습니다. 그게 너무 한계를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학교 성적이 아니라 자기 옷을 디자인하기 위한 외국어를 꼭 지금부터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뭐 간략하지만 좀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실력 있는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좀 유익했나요? 그래요. 네,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 멋진 디자이너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유익한 특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취합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홍승환 마스터 멘토님과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꼭 패션을 전공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까 이제 잠깐 나왔던 버질 아블로 같은 경우는 건축학과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패션 전공한 사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아까 제가 궁금증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패션 전공한 친구들은 오히려 패션하다 지쳐서 지금 패션 안 하는 친구들 너무 많고요. 다른 거 하다가, 건축하다가, 음악하다가, 그림 그리다가 패션이 좋아서, 정말 좋아서 지금 패션하는 친구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지 전공의 문제는 아니고, 요즘 학교에서 패션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세상에서 배우는 게 패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어떤 그런 커리큘럼으로 패션을 배운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디자인 학과가 아니라 패션 산업 또는 섬유공학학과에 진학해도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참고로 대학은 행정학과 나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 유학을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패션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싶은데 어느 곳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가 이제 패션을 공부할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죠. 제가 있을 시기에는 그 파리 컬렉션을 하면, 예를 들면 샤넬이 발표한 파리 컬렉션의 사진을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 뒤에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책자로 만들어져서 그 책자가 우리나라에 발간이 돼야지, 아, 샤넬이 이런 옷을 발표했구나라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유학은 굉장히 좋은 메리트였죠. 가서 많이 배울 수 있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동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있고요. 꼭 필요하다면, 그 나라에 뭔가를 배우고 싶다면 준비해서 가는 거는 찬성이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무작정 난 유학을 가야 돼, 뭐 이런 거는 요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요. 패션 실무 경험은 어디서 어떻게 쌓을 수 있을지,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워낙 이제 창업하기가 쉬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글쎄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창업을 해서 망해보는 것도 좋아요. 빨리. 네, 그것도 추천. 망하려면 빨리 망해라. 그죠? 네. 근데 그런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패션을 업을 하고 있는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서 경험을 쌓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요즘 사실 이제 경기가 굉장히 여러분 알다시피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뭐 채용이나 이런 게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그 준비와 도전은 하시되, 그게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게 어렵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서 조금씩 패션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해보는 거, 온라인이 워낙 요즘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빠른 승부를 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급한 거예요. 어제 축구도 봤지만 빨리 골 넣으려고 덤벼들다가는 골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여유 있게 정말 그 일을 즐기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그 대학 교수님이 이런 그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이제 24시간이 있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24시간이라고 딱 숫자적으로 나눈다면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지금 몇 시에 해당할까요? 요즘 평균 수명이 한 100세 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밤 12시가 100세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몇 시 정도 되나? 새벽 정도? 제가 50이니까 제가 낮 12시. 그죠? 아, 지겨워. 자, 하루에 가장 전성기는 언제여야지 멋있어요? 여러분, 하루 생활을 하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언제가 가장 멋있습니까? 그렇죠. 잠들기 전이나 나는 저녁 노을쯤인 것 같아요. 그때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해지는 저녁을 보고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맛있는 저녁을 먹고 편안하게 이렇게 잠들 수 있는 저녁이 되게 전성기면 그 살면 그 하루는 굉장히 행복하겠죠. 근데 그 교수님의 말이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에 MZ세대들이 자신의 전성기를 30으로 본다는 거예요. 30. 30에 자기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30세 때 자기가 가장 멋있어야 돼. 다 갖고 있어야 돼. 30세 때. 30세면은요, 숫자가 어떻게 되지? 25. 한 아침 한 8시쯤, 난 그때 성공하고 끝나고 그냥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런 비유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동감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조금씩 서서히 완성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정말 아름다운 멋있는 자신의 전성기는 저도 아직 안 온 것 같거든요. 그런 긴 계획을 짜서 준비를 하면 절대로 지치지도 않고 그 삶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멘토님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이제 멘토님의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혹시 멘토님 마지막으로 쇼케이스 창작을 앞둔 패션 뷰티 부문 친구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년에도 이제 제가 여러분 작품 만드는 걸 봤는데 정말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원래 좋은 작품 기대할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패션은 음식과도 같은 거예요. 너무나 개인 취향입니다. 멋있는 옷이 다른 사람에게 멋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신감이고 자기가 만든 옷, 자기가 디자인한 거에 얼마만큼 공을 들이고 노력하는가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 의식은 별로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작품을 충실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패션 뷰티 부문 마스터 멘토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특강을 진행해 주신 홍승환 디자이너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